네, 미국 취업 희망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싱턴 무역관 정세원입니다. 이번 비자별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나 구글 설문조사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질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공통적으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 모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이민 변호사이신 유엽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류엽이고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에퀴터스 로펌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좀 최근에 트럼프 행정명령이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좀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조치에 관련한 건인데요.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보면요. 미국은 원칙적으로 대면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만 F1 학생 비자를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3일이죠. 그때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 정부에서는 기존 원칙 적용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모든 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학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7월 8일 이날 그 트럼프 행정부는 잠정 중단했던 이 규정을 재검토하여서 원상 회복시키려고 하였고 절충안으로서 최소 하나라도 대면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코비드-19이 아직까지도 그 위세가 진정되지가 않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만 가을 학기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학교 및 학생들이 많이 반발하게 되고 또 수많은 소송들이 연방법원에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하버드, MIT가 보스턴 연방법원에 동행정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가처분 신청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7월 14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동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일단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전면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학생 비자가 신규로 발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이미 F1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서 학생분들이 좀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그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gency에서는 지난 7월 24일이죠. 이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그 지침의 내용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예외적 미국 입국 및 체류 허용 조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 9일 그날 이전에 미국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새로 I-20를 받고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신입생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 신입생은 F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이미 F1 비자를 발급받은 신입생일지라도 또한 다니려는 학교가 100% 온라인 수업 예정이라면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 유학생은 가을 학기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그리고 미국의 합법적인 체류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학기는 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한 해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F1 비자분들이 이제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좀 일반적인 이제 취업 절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신분 유지용으로 F1 비자 스테이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일단 예외로 하고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하려는 경우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F1 학생 비자 신분 보유자가 졸업 후에 미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F1 비자는 취업 가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한 그런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분에는 대표적으로 H-1B, Specialty Occupation 비자가 있고 예외적으로는 E-2, Employee 비자 신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신분은 모두 다 대학 졸업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어떤 브릿지 형태로 OPT라고 불리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OPT를 이용해서 F1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OPT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경력을 쌓게 되고 그 스폰서 회사가 H-1B 또는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 상황을 조금 고려했을 때 좀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취업 전략이 있을까요? 이거는 상당히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어떤 처음에 미국에 오기 전부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공 선택을 신중히 하셔야 돼요. 미국 내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 있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만약 입학을 딱 했는데 입학 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전공이 미국에서 취업이 이 전공으로는 취업이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전공을 변경하시는 것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인문사회과학 분야보다는 이공계, 엔지니어링, 또 IT, 상경계 이런 졸업자에게 미국 취업 기회가 훨씬 더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H-1B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 분야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어카운팅,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회사가 많았습니다. 이 내용은 구글에서 간단히 검색만 해보셔도 H1 스폰서 랭킹, 임플로이어 랭킹을 찾아보셔도 모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서머 베이케이션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서머 베이케이션이 2달, 3달 이상 되고 겨울은 굉장히 짧잖아요. 보통 2주, 길어야 3주. 이 여름방학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H-1B 학생들은 비록 그 노동 허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실 수가 없고 유급으로 인턴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무급 인턴 자리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미국 내에 업무 경력, 자기 그 스펙을 쌓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유학 생활이 상당히 고달프고 외롭고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겠지만 많아야 2-3번.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정신없이 지나가고 2학년, 3학년 그리고 그때 그 서머 베이케이션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의 미국에서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서머 베이케이션을 한국에 가서 쉬는 기간으로 활용하실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무급 인턴이라도 자기의 그 스펙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학부만을 마치는 경우보다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는 경우 훨씬 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티칭 잡 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학사 졸업 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사 졸업 후 1번, 석사 졸업 후 1번 이렇게 총 2번의 그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인플로이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OPT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OPT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OPT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의미하고요. F1 스튜던트가 자기 전공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분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만 하고 바로 한국을 가거나 외국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그 전공 분야에서 전공을 살려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단기간에 그 기회를 주는 제도죠.
이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에 I-20 서류하고 I-765, 765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OPT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PT는 그 종류를 보면 신청 시기에 따라서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가 있고, 여기서 completion이라는 거는 디그리 과정을 마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전공 분야에 따라서 STEM OPT와 Non-STEM OPT가 있습니다. 여기서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대부분 다 이공계 전공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OPT는 기본적으로는 1년의 기간이 주어지고요. SPEM OPT의 경우는 STEM OPT죠. STEM OPT의 경우는 조금 틀려서 1년이 끝나고 나서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해서 총 3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PT는 비자 신분상으로는 OPT라는 독립적 신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F1 학생 비자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F1 비자 신분이고 거기에 OPT라는 그 승인을 받은 학생 비자인 거고요. 이 경우 다니고 있는 또는 졸업한 학교에 모든 학교마다 미국에 온 외국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가 있는데 거기에 DSO, 즉 Designated Student Official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야 되고, 또 이 DSO에게 통보해야 될 서류 및 절차도 있기 때문에 학교의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이나 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해서 이 OPT 관련 정보를 아예 그 입학 시점부터 미리미리 그 정보를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OPT는 학교마다도 정책이 좀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랑 연락도 하고 소통하면서 정보를 좀 많이 취득해야겠네요. 네, 그 기본적인 법률 내용, 제도 내용은 동일하고, 하지만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정보와 시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입학 때부터 그쪽 분들하고 잘 연결을 해서 다른 데서 오는 이메일보다도 그 ISO 그쪽에서 오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꼭 팔로우업을 하셔야죠. 자기 신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다면 OPT를 따로 유지하는 유지 조건이 있을까요? 네네네, 그렇죠. 먼저 OPT 신청부터 보시면, OPT를 신청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DSO라 하면 학교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에서 이 학사 관리,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 정보 관리를 해주는 담당자거든요. 그 사람으로부터 추천서,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니까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 OPT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DSO는 그 F1 학생의 세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세비스는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미국 법률에 따라서 모든 그 외국인 유학생에게 유학 F1 비자를 허용해주는, 초청해주는 I-20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그 학생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상에 OPT 추천 정보, 레코멘데이션 정보를 DSO가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Pre-completion OPT는 one full academic year를 수료하기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해당 아카데믹 이어 수료 후 1년간 일할 수 있는데요. 즉 졸업 전이라도 학기 중에는 20시간까지, 그리고 학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이어라 하면 보통 미국은 가을에 시작을 해서 폴 세메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세메스터, 이 두 개를 합쳐서 원 아카데믹 이어라고 하죠. 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쿼터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고 뭐 롤링 베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아카데믹 이어 1년의 그 학교의 학사 관리 그 해를 마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컴플리션 OPT는 이 풀 아카데믹 이어 이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입학했을 때 학사 과정으로 입학했으면 그 배철러 디그리,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면 마스터 디그리, 네. 이 디그리를 컴플리트 한 다음에 신청하는 그 OPT고요. 그래서 그 디그리를 받기 90일 전, 그러니까 졸업 전 90일, 그때부터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승인을 받게 되면 파트타임, 풀타임 어느 것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파트타임으로 주에 2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반 OPT, 그러니까 non-STEM OPT에서는 90일, 그리고 STEM OPT에서는 150일, 이 90일, 150일 이상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OPT를 받으셨을 때 OPT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일 안 하고 미국에서 계속 시간 보내고 그냥 뭐 즐기다가 한국을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원래 안 되는 거고요. OPT를 받고 나서 90일 내에 그 일할 그런 직장, OPT 인플로이어, 스폰서해줄 네. 인플로이어로부터 확인 레터를 받아서 그 레터를 DSO에게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non-STEM OPT는 90일, STEM OPT는 150일입니다. 그리고 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한 학기만을 남긴 상태로 휴학을 했다가 복학할 경우, 그럴 경우에 그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OPT가 불가능하다. 네, 그런 질문이 있었죠. 네, 그런 질문을 전에 들었었는데요.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풀 아카데믹 이어를 마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그거를 원 풀 아카데믹 이어를 전부 다 마쳐야지만 프리 컴플리션 OPT를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휴학으로 인해서 기존에 승인받은 I-20하고 그리고 새 I-20가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 컴플리션 OPT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분이 맨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디그리를 받게 되면 포스트 컴플리션 OPT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그 학교 측에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알린 다음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OPT 소지자분들의 다른 취업 전략 같은 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non-STEM OPT, 그리고 미국의 졸업은 일반 졸업 시즌이 5월이나 6월 정도잖아요. 네. 5월 후반에서 6월 초 중순인데요. 이때 졸업을 하고 나서 1년간 일반 그 non-STEM OPT는 1년간 OPT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PT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H-1B나 그다음에 E2 employee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1B 신청은 3월에 받습니다. 3월에. 일정이 정해져 있네요. 네, 3월에 받고 그다음에 이 3월에 3주간 신청 등록을 받고, 이 신청 등록된 숫자가, 신청 등록은 인플로이어가 하거든요. 인플로이어가, 회사가 나 이러이러한 외국인 학생을 이러이러한 회사, 내 회사가 이런 회사인데 우리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 싶다라고 신청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 숫자가 H-1B의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어요. 연간 쿼터는 기본적으로 학사 졸업자일 경우에는 연간 6만 5천 명, 그 다음에 학사 이상의 석사, 박사, 이 어드밴스드 디그리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추가로 2만 명의 쿼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미국의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H-1B를 신청하고자 하는 그 지원자들, 그리고 H-1B 지원자를 뽑고자 하는 그런 인플로이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신청인이 그 쿼터 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쿼터가 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올해 변경된 H-1B 제도에 의하면 신청 등록을 받게 되고, 신청 등록인이 이 쿼터를 넘게 되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해서 선정된 사람만 H-1B 신청서인 I-129 서류를 회사가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거를 4월 1일부터 이민국에 보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H-1B 신분을 받게 됩니다. 이 10월 1일 기준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피스컬 이어, 미국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1일 회계연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H1B 쿼터도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오픈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5월이나 6월에 졸업을 해서 1년간의 OPT를 받으신 분은 이 H1B를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해 3월, 4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OPT 기간 중에 인플로이어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고 그런 좋은 모습을 받고 평가를 받으셔야 결국 H1B 스폰서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OPT 기간 중에 취업하신 회사가 한국 회사의 미국 계열사일 경우, 그 경우에는 H1B만이 아니고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클라이언트의 경우 올해 3월에 H1B 신청 등록을 했는데 올해도 결국 추첨이 있었거든요.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추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다행히 그 회사가 한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였기 때문에 E2 Employee 비자를 신청을 했고 또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 후 약 일주일 만에 승인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OPT 소지자분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프리랜서도 OPT가 요구하는 근무 조건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미국 고용 관련 법률상으로는 셀프 임플로이드 신분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OPT 신분으로 셀프 임플로이드로 일하는 것 관련한 별도의 제약은 없습니다. 단 원칙적인 내용으로서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는 일이 OPT의 기본 원칙처럼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어야 하고 일하고 있는 회사의 관리자나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컨트랙터 신분으로 일주일에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레터를 받아서 DSO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OPT 신분으로 창업이 가능한지도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혹시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저도 봤고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소위 entrepreneurship이라고 불리우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 또한 일하는 것으로 워크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 OPT 신분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OPT로 회사를 만드시게 되면 OPT 기간은 짧잖아요. 그쵸. 그 짧은 기간 동안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을 해서 또 회사 운영하면 여러 텍스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텍스 리턴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OPT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신분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OPT로 창업을 할 경우 이론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가능하지만 이게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중간 단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OPT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창업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자신의 전공 분야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OPT로 이제 창업을 하신다고 해도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꼭 숙지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분이 계셨는데 OPT 비자 소지자로 두 가지의 직업, 두 가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OPT 기간 중에 복수의 고용주 그리고 복수의 잡 관련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OPT 기간 중에 멀티플 임플로이어나 아니면 같은 임플로이어 하에서도 멀티플 잡을 수행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단 모든 업무는 마찬가지로 본인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업무여야 되고 총 업무 시간이 주당 최소 20시간은 넘어야 되죠.
네, 자,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도 좀 기타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J1 비자나 J2 비자 소지자분들의 질문이었는데, J1 비자나 J2 비자가 이제 미국 내에서 만료되었을 경우에 비자 연장을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비자 문제하고 미국 체류 스테이터스 문제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약간 부족해서 생기는 거고요. 비자 스탬핑은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그 이제 미국 이민국 그쪽 이민국 단속관한테 보여주는 입국을 허락해주는 서류의 사증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비자 스테이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2비자 연장을 위해서 한국을 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이 스테이터스를 연장하려면 미국에서 제2비자를 스폰서해준 그 스폰서가 있잖아요. 네. 비자 프로그램 스폰서. 그 스폰서로부터 DS-2019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DS-2019인데 이거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거든요. 여기에서 이 DS-2019는 학생 비자의 I-20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DS-2019상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은 연장된 거고, 그 연장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권에 비자가 스탬핑이 되어 있고 비자에 있는 날짜가 익스파이어 됐다고 해서 꼭 한국을 가셔서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DS-2019만 갱신을 하셔도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미국 땅을 벗어났다가 다시 미국 입국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비자 스탬핑은 다시 받으셔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I-20나 F1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될까요? 네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20하고 F1 비자 소지하고 미국에 계신 분 같은 경우도 또 비자가 만료됐다고 해서 한국을 꼭 가실 필요는 없고요. 미국 내에서 I-20만 계속 리뉴하고 익스텐드만 해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번도 한국 안 가시고 I-20만 계속 연장하셔서 10년 이상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신 뭐 분들 학사, 있습니다. 석사, 박사 네. 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자주 한국을 못 가시고 미국에 오래 여기서 공부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20만 연장을 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국을 가셔야지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내에서 그 비자 스테이터스 체류할 수 있는 그 신분을 연장을 한 분의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을 가시게 되면 꼭 한국 내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익스파이어 돼 있는 비자를 새로 스탬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긴 시간 동안 이제 저희 미국 취업자분들을 위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픈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유학생들의 심정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유학생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더 그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서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 자체,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것, 또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항상 취업에 성공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먼저 참고하셔야 될 게, 이 유학생들은 한국에 미국에 유학을 오신 분들은 미국 내의 시민권자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 뭐 지연, 학연, 혈연으로 많은 분들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 딱 온 순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뭐 100 중에 몇 명 안 남는 그런 이제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은 미국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어떤 네트워킹,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뭐 연줄 이런 것들이 취업에 큰 작용을 해요. 오히려 더 한국보다 미국에서는 아는 사람의 소개,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와가지고 유학하고 공부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취업시켜야 될 어떤 그 컴펠링한 리즌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람을 한 명 취업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도 보지만 그 사람이 주변에 갖고 있는 그 휴먼 네트워크의 그 에셋도 바라보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밸런싱을 하고 또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 훨씬 더 좀 낮은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공부만 한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또 방학 되면 바로 한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쉬고 아니면 한국 내에서 인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취업을 하시려면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바쁜 학교 수업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학교 내에 많은 클럽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의 그 친분도 많이 쌓아야 되고 결국은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 취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머 베이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 절대로 내가 왜 저런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별것도 아닌 무슨 발런티어 같은 그런 일을 내 시간이 아깝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도서관에서 그 책 나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걸 너무 꺼려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난 어떤 그 페이드 일지라도 그런 발런티어 포지션일지라도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해요. 미국 내에서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난 페이드 포지션일지라도 그런 일들을 서머 베이케이션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인턴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서 어떤 이 리퍼럴이나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취업, 그런 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시는 그런 학생이 되시는 게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미국 취업 희망자분들이 이제 취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K무브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